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 9 배하나입니다. 캐나다 종합뉴스 하나TV. 올 한 해 많은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내년에도 늘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국 비행기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한국 시간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하여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조된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입니다. 제주항공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착륙 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며 결국 폭발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국 항공사고 중 3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 보수당이 트리도 정부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내년 초 바로 제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1월 30일 하원에서 트리도 정부에 대한 불신임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 윌리엄슨 공공회계위원회 위원장은 1월 7일 위원회에서 불신임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가을 보수당이 제출한 3건의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연방 NDP 및 블록 케벡당도 불신임안 지지에 가세했고 자유당 내부에서도 50명 이상이 트리도 총리 사퇴에 공감했으며 20여 명의 자유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트리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 자체의 분열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월 30일의 불신임안 투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내부 발표에 의하면 이미 조기 총선이 준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대표로 프리랜드 전 장관 또는 마크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유학생 관련 대사기극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인도 법무부 산하의 단속국은 26일 캐나다 소재 200여 개의 대학이 인도의 불법 입국 알선과 연계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매년 무려 3만 5천여 명의 인도 학생을 캐나다 대학에 입학시킨 후 밀입국을 위해 미국 국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만 한 채 실제로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입학금은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조사는 2022년 인도인 파텔 가족이 미국 캐나다 간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극심한 추위에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의 조사 결과 인도 단속국이 발표한 바로는 인도 전역에만 가짜 비자 발급과 밀입국을 알선하는 약 3천여 명의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캐나다 어느 대학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이들 중 많은 대학이 사무실에서만 운영되는 가짜 대학이라는 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인도와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캐나다의 수사 결과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BC주 부동산 투기가 더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캐서린 콜로이 재무부 장관은 입법부 예산안 발표 연설을 통해 BC주 정부가 부동산 매입 후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365일까지는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후 366일부터 730일까지는 세율이 점점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BC주의 보급형 주택을 건립한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발표된 2025년 캐나다 식료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식료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3%에서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사 수수료, 통신료 등도 일제히 인상됩니다. 하나TV에서 이미 전해드렸듯이 에어 캐나다는 1월 3일부터 기내 수화물의 추가 금액을 받게 되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또 다른 대형 항공사들도 일제히 수수료 인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위에 스포티파이나 디즈니 플러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도 인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한국 영화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28일 개봉된 오징어 게임 2는 넷플릭스 공개 전부터 캐나다 현지 언론 CBC에서도 보도되는 등 북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1의 충격을 뛰어넘는 캐릭터와 서사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첩보 스릴러 하얼빈이 1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얼빈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 후 밴쿠버를 포함한 북미 개봉이 확정되어 곧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인문협 밴쿠버 지부에서 송년 모임 및 신춘문예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신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문협은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 캐나다 중서부를 아우르는 지역의 문인들 50여 명이 운문, 산문의 집필과 발표를 활발하게 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는 송년 모임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 문학의 의미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인 문인을 발굴하는 신춘문예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TV 구독자 가운데 도전하여 등단하시는 분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신춘문예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12월 마지막 주 캐나다 뉴스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하나TV의 다양한 뉴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참사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